안녕하세요. 유픽입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로 보면 안 되고 왜 투자자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큰 종목부터 팔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만큼 하락 속도가 빨랐다는 뜻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이 조치는 선물 급락으로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잠시 속도를 늦추는 장치인데 오늘은 그 정도로 시장이 급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매도 압력이 커진 출발점은 중동전쟁의 확전 공포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이란의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점입니다. 둘째, 이에 대해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완전히 닫을 수 있고 미국 기지가 있는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도 보복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아친 점입니다. 시장은 이런 말을 말싸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전, 가스, 발전소, 상망 같은 실물 인프라가 전쟁에 직접 타깃이 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가장 먼저 혹시 기름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닌가? 물류와 운송이 막히는 것 아닌가? 환율이 더 튀는 것 아닌가를 걱정합니다. 실제로 AP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이번 충돌 속에서 유가는 전쟁 시작 이후 크게 뛰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과 보험 부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큰 비중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여기가 흔들리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바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LNG 공급 불안 우려까지 더해지면 발전 원가와 산업 비용 부담까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판다가 아니라 먼저 지수에 영향이 큰 대형주부터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함께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 개별 종목 몇 개가 올라가도 지수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즉, 오늘 하락은 개별 악재가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에 큰 종목을 먼저 줄이는 전형적인 리스크 회피 장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크게 흔들렸지만 시장의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곳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이 뉴스에 직접 연결되는 테마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에너지와 해운이었습니다. 중동 긴장,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유가 상승, 운임 상승 기대가 한꺼번에 묶이면서 흥하해운, 대성에너지, SK가스 같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성 급등이라기보다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이 에너지와 물류라는 시장의 반응이 반영된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해운 축입니다. 대성에너지와 SK가스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스에너지 불안 심리가 붙기 쉬운 종목군이고 흥하해운은 호르무즈 이슈와 운임 상승 기대가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축은 전쟁 뉴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급이 반복해서 붙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이오였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도 바이오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약한 날에도 계속 버티는 섹터는 그 시장의 주도 테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지수와 따로 가는 힘을 보여준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라기보다 시장이 아직도 성장 기대가 남아있는 쪽을 놓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이벤트성 개별주였습니다. 사라미는 공개 매수 이슈로 급등했고 오늘 ENM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탈출 이슈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뉴스가 강하면 단기 탄력은 좋을 수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나 바이오처럼 섹터 전체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뉴스가 반영되고 나면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종목들이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같은 속도로 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전 농시에서도 코스맥스의 5% 신규 보유 보고 SSR의 자사주 취득소각, 한국특강과 대창단조의 주식소각 같은 주주가치 관련 재료가 확인되는데 이런 공시성 재료는 장이 약할수록 개별주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의 관심주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내일은 새로운 테마를 찾기보다 오늘 살아남은 테마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로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관심축은 여전히 에너지와 해운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악재의 중심이 바로 호르무즈, 유가, 에너지, 인프라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도 중동 관련 강경 발언이나 해협 봉쇄 관련 뉴스가 추가로 나온다면 흥하해운, 대성에너지, SK가스 같은 종목은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축이 장 초반 강하지 못하고 바로 밀리면 시장은 전쟁 악재를 이미 많이 반영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에너지와 해운이 살아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심축은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입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바이오가 버틴다면 이건 단순한 단타가 아니라 시장의 주도축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 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 무조건 위험하다 보다 이 종목이 눌려도 다시 매수세가 붙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일 바이오가 다시 강하면 시장 전체가 약해도 돈이 머무는 곳은 여전히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바이오까지 무너지면 오늘 하락이 단순 충격이 아니라 하루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관심축은 전쟁과 직접 연결된 보조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TMC처럼 에너지와 AI가 엮이는 종목, BH처럼 폴더블과 AI 쪽 재료가 붙는 종목, 그리고 오후에 다시 부각된 태경케미컬처럼 공급 차질 이슈를 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날보다 오히려 오늘 같은 불안 장세에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다만 이들은 대장주가 아니라 주도 테마 옆에서 탄력을 받는 후발주에 가깝기 때문에 초보자는 무리해서 쫓기보다 대장주가 강할 때만 따라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단순히 주식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단계 더 위험한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한 뉴스가 나오자 시장이 에너지 공급, 물류, 환율,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걱정했고 그 결과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부터 줄이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에너지, 해운, 바이오, 일부 개별 이벤트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종목을 무작정 찾기보다 오늘 돈이 몰렸던 이 세 축 중에서 어디가 진짜 살아남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날 무섭다 보다 돈이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지수는 아팠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는 방어하지 못했고 전쟁과 연결된 에너지 해운이 강했고 지수와 별개로 바이오가 버텼다. 내일은 이 세 가지 흐름만 차분히 보면 시장이 훨씬 쉽게 보일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증시에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하세요.